네, 어제 4부 인터뷰에서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가 언급한 대통령 지지율이 30%에 달한다는 여론조사는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 지난 23일부터 24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늦게나마 알려드립니다. 자, 뉴스 신세계 오늘도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숙제하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네. 예. 자, 오늘 검찰의 김용현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이요. 네. 정말 놀라운 내용이 많습니다. 예. 네, 원래 이제 공소장 내용이라는 게 뭐 오늘 검찰에서 보내준 거는 이제 보도 참고 자료라서 이제 공소장 내용의 전체 내용은 아니지만 공소장 내용이라는 거는 상당히 좀 디테일한, 그러니까 상세한 내용들이 적시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 기사로 소개되는 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게 이제 통상적입니다. 뭐 저희처럼 이제 뉴스를 오래 이제 관찰해오고 전달해드렸던 사람들은 이제 경험적으로 좀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소장을 많이 써봤던 사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도 지난 이제 탄핵 논란 기간 동안에 이제 의원총회나 이런 자리에서 몇 번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 내란 관련된 사건에 검찰 수사가 진행이 돼서 기소장이 보도가 되게 되면 그때는 버틸 수가 없게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었다고 이제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그거와 아마 이제 비슷한 효과가 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지금? 그렇습니다.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구속 기소를 했는데요. 피고인 김용현에 대해서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을 했습니다. 구속 기소가 됐기 때문에 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같은 경우는 최고형이 이제 무기징역에도 이를 수 있는 굉장히 좀 중범죄이기 때문에요. 내용을 좀 이제 상세히 좀 뜯어볼 필요가 있겠는데 몇 가지만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이 피의자가 사실은 실제로 그날 어떤 일을 했는가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고 난 전후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가 기소장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김용현 피의자보다도 더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내용들 위주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난 직후에 총을 쏴서라도 국회의 문을 부숴라 라는 내용이라든지 계엄이 해제되더라도 2번, 3번 내가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 라는 발언들 이런 것들이 기소장에 적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지휘관들한테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시한 정황들 사실상 현장을 직접 지휘한 정황들이 적시가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3일 밤에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들어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 라고 지시를 한다든지 직접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네,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한테 전화해서 직접 지시한 내용입니다. 아직도 못 갔냐? 뭐 하고 있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적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피고인 그러니까 이제 공소장 내용대로 따지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도 이진우 수방사령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수시로 왜 안 되느냐, 왜 못 들어가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령을 했다는 거고요. 이진우 수방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국회에 나와서는 본인은 그 내용이 불법적이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아래로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다. 이런 취지의 발언들을 여러 번 했었는데 공소장에 따르면 이제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조땡땡 경비 1 경비단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 특전사가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있으니까 외부에서 지원해라. 라는 식의 구체적인 지시를 한 걸로 적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특전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곽종근 특전사령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국회로 이동 중인 헬기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정황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재차 곽종근한테 아직 국회 내에 의결 종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까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나와라.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이런 지시를 구체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곽정근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도 707 특수임무단장이나 1공수 특전여단장한테 직접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해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본회의장 문을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 라고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707 특수임무단장 김땡땡 단장 같은 경우도 약 15명의 병력과 함께 국회의사당 우측면으로 이동해서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창 2개를 깨뜨리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했고 이땡땡 1공수 특전 여단장 같은 경우도 병력 38명으로 하여금 국회의사당 후문을 강제 개방하고 예. 그 내부로 침투하게 명령을 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내란 임무 주요 종사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피고인은 아니죠. 아직 이제 피의자들. 예. 피의자들이 국회에 나와서 혹은 언론에 있었던 증언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예. 아주 적극적으로 내란 임무에 종사한 정황이 이번에 이제 김영현의 공소장에 들어 있습니다. 거꾸로 거기서 발언 중에 상당 부분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도 위증을 한 걸로 지금 이제 보여지는 그런 정황들이 이제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 지시도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피의자 같은 경우는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한테 전화해서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거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서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고 지시했던 내용도 이번에 이제 뭐 보도가 된 바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확인돼서 공소장에 적시가 된 걸로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이 반란 상황, 내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고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예전부터 마치 합을 맞춘 것처럼 상당히 좀 상세한 지시 이행 정황들도 좀 들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검찰에서 수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증거와 함께 제시를 했는데 이를테면 선관위 직원에 대한 체포조가 준비했었던 도구들, 그 증거 사진을 함께 제시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송곳이라든지 안대, 그리고 포승줄, 케이블 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같은 도구들이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혈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할 도구들이나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해서 이송할 때 사용할 도구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상세하게 미리 준비를 했었다라는 게 드러나고요. 체포조, 방첩사령부의 체포조가 운영된 정황을 증거하는 출동조의 카카오톡 메시지 창이 이제 제시가 됐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김영현 전 장관이나 혹은 방첩사령관이 지시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는데 기존에 부여된 구급 인원을 전면 취소하고 모든 팀은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중에서 보시는 팀이 먼저 체포해서 구금시설, 수방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라는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적혀 있고요. 현장에 있는 작전부대를 통해서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인수받아서 수방사로 구금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고 별표를 한 뒤에 포승줄 및 수갑을 이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12월 4일 수요일 심야 00시 38분부터 01시 30여 분 정도까지 진행이 된 작전 사항이 담겨 있고요. 이 사람들이 국회 현장으로 이동을 해서 몇 조 출발합니다. 몇 조 어디 집결지로 이동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고 집결지를 구체적으로 국회 수소 충전소 괄호하고 국회 경비대 옆이라고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들도 적혀 있고요. 국회로 이동을 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현장의 시위 인파 때문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정황들 이런 것들도 공유한 내용들이 공소장 안에 적시가 돼 있었습니다. 오늘 이 공소장 내용이 보도를 보고도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대체 뭐라고 말할지 궁금하네요, 정말. 저도 사실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사실은 이제 대부분의 내용들이 기존의 민주당 의원들의 이제 국회 증언이나 혹은 뭐 폭로를 통해서 이미 보도가 된 내용이거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이미 보도가 된 내용이거나 이런 것들의 이제 구체적인 정황을 적시한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고 특히 다른 무엇보다도 당시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지금 내란 수괴 혐의자가 총을 쏴서라도라는 구체적으로 총기 사용을 하라는 명령까지 거기에 적시가 돼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뭐 물론 아까 그 국회 의결 당시에요. 한덕수 대행의 의결 당시에 탄핵 의결 당시에 이 내용은 비슷한 시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알고도 원천무효를 만약 외치고 그랬다면 정말 국민들에게 사실은 뭐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보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부정하지 않는 이상은 내란 행위에 대해서 뭐 옹호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할 수는 없는 일인데요. 그러나 공소장에서 이렇게 적시를 했는데요. 구체적인 증거가 추가가 적시가 됐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고 그 뒤에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뭐 시사 프로그램이라든지 뉴스 프로그램들에 나오는 여러 이제 평론가라고 지칭되는 분들, 뭐 이를테면 이제 장혜찬 평론가나 이런 분들이
이 내란 행위를 두고 뭐 국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든지 그걸 확인하기가 좀 어렵다든지 혹은 이게 폭동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이 변호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도 물론 이해는 안 갔지만 오늘 공소장에 보면 이것들이 왜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검찰이 좀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들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참고사항에 이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라고 하면서 96년에 당시 이제 전두환 내란 사태에 대해서 이제 선고를 했어도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된 그 내용을 인용을 하면서 피고인 등 그러니까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행위 결과가 국헌 문란에 해당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와 선관위 직원을 영장 없이 체포하려고 하거나 구금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선관위의 전산 자료를 영장 없이 압수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거 자체가 내란 행위에 이제 국헌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한 의결을 저지하려고 시도를 했고 명백하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확인되고 있는 내용이고 국회를 무력화시킨 뒤에 별도의 비상 입법 기구를 창설하려는 의도가 확인이 됐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별도의 비상 입법 기구라는 거는 우리 헌법상에 존재할 수가 없는 반헌법적인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번에 이제 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경찰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를 하면서 당시에 이제 윤석열 피의자로부터 받았다라는 이제 지시사항 2가지 그 중에 하나가 국회의 활동비를 끊어라라는 것과 동시에 별도의 입법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라라는 지시사항이 있었거든요. 그걸 지칭하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중지시키고 헌법에 존재하지도 않는 있을 수가 없는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에 예산 지원을 하라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내란 수괴 혐의자가 우리 헌법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좀 통탈할 만한 상황이다. 그게 공소장에 적시가 돼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잠시 후에 최상목 대행이 입장을 발표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수사 내용, 이런 공소장의 내용을 접하고도 만약에 정말 이상한 발표를 한다면 역사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그렇습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 안 하겠다고 지금도 버티는 거는 이건 상상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내란 상황을 완전히 종결시키려면 결국은 지금은 구속돼 있는 다른 피의자들뿐만이 아니고 누구보다도 중요한 내란 수괴 혐의자에 대한 처분을 빨리 결정을 지어야 그래야 이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거니까요. 아마 경찰이 오늘 공소장의 내용을 이렇게 상세히 보도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한 것도 뭐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형법상 내란죄의 구속 요건 중에 하나가 이제 폭동 여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소위 이제 여권 지지 성향의 이제 평론가들이 많은 얘기를 얹었는데 오늘 공소장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영장주의를 위반해서 국회의원의 신체의 자유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시도를 했고 국회와 선관위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자 했기 때문에 이것은 곧 폭동을 일으킨 것에 해당한다. 이건 사실 이제 기존의 판례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이 된 사안이고요. 이번에 공소장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무리하게 방어를 하려는 어떤 평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성이 필요하다. 뭐 저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최상목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 발표했는데 국정안정 최선 다하겠다. 국가 안위와 국민 일상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 다할 것. 자, 이건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지만 이대로 하려면 반드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야겠죠. 네,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속보 내용으로 보면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될까? 이제 기본적인 것이고요. 원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요. 그 원칙이 달성이 되려면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마음의 안정이라는 건 결국 이 탄핵을 통해서 달성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걸 위해서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속한 임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검 그리고 가결시키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이루어지게 하고 이것이 지금 최상목 대행이 얘기하는 전체 어떤 전국을 확실성을 부여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분명히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일쯤 어떤 입장을 다시 내놓을지 모르겠지만요. 자, 오늘 한덕수 대행 권한대행은 탄핵됐었죠? 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300명 중에서 192명이 찬성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이제 192표로 가결이 됐고요. 민주당에서는 김문수 의원이 해외 출국을 이유로 이제 빠진 상태였고 대신에 이제 국민의힘의 당론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참여해서 표결에 임했습니다.
오전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고요. 예.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이 표결에 불참을 했는데 표결에 앞서서 국회에 이제 소란 상황이 예. 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가서 단체로 뭐 원천 무효라든지 예. 의장 사퇴 같은 이제 예. 구호를 일제히 외치면서 뭐 보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국회 의사 일정을 방해하려고 하는 듯한 네. 그래서 이제 국회의장이 제대로 이제 신속하게 의사 일정을 진행하기가 좀 어렵게 만드는 예. 왜냐하면 이제 의장이 뭐 의사 진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예. 워낙 목청 높여서 이제 구호를 외치는 바람에 목소리들은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의장의 마이크 소리도 좀 잘 안 예. 들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다 보니까 그 자체로도 나중에 의사 일정을 방해하려고 하는 이제 국회 선진화법 위반 문제가 논란이 될 수도 있겠다. 예. 뭐 그런 상황이었고 어쨌든 개표가 시작되면서부터는 본회의장을 나가버렸습니다. 뭐 예. 당연히 표결에 참여하지는 않았고요. 예. 표결에 참여하려는 의원들을 이제 압박하는 듯한 그런 행태가 또 좀 지속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법적으로 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참 예. 갈 때까지 가는군요, 정말. 예.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평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을 비상계엄 불법적 비상계엄이 발표가 됐을 때 선언포가 됐을 때 해제 의결을 하는 데에도 좀 열심히 했더라면 예. 뭐 나경원 의원처럼 민주당 지지자들이 자기들한테 뭐 거칠게 대해서 혹은 욕설을 해서 혹은 비판을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당사로 발길을 돌리는 정도의 성의라면 오늘 같은 상황은 좀 없었을 것 같은데 앞뒤가 좀 바뀌신 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국민한테 들었습니다. 저항할 때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뭐 할 일을 할 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 않고 오히려 역행하고요.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헌법에 선서를 하고 의원직을 수행할 때 가장 앞세워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분들이 이 역사적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저렇게까지 행동하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예. 네,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시 광고 듣고 자, 네. 한덕수 탄핵. 네, 오늘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에 이제 한덕수 총리가 곧바로 이제 의견을 냈습니다. 예. 뭐 사실 이제 어제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혹시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더라도 가결 정족수를 따지면서 뭐 그 자리에 계속 이제 뭉개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예. 뭐 의혹들도 이제 나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가결된 직후에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결정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예.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서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그래서 이제 경제부총리 최상목 부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직을 대신하게 됐습니다. 기재부에서 공지한 내용을 보니까 공식 직함은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길군요. 예. 네,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최상목 부총리의 대국민 담화문을 봐도 전반적으로는 일단 국정을 좀 안정을 시키고 제자리에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제 공무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 뭐 이런 정도의 원론적인 그 원론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답은 나와 있는데요. 과연 그 답대로 행동을 할지 지켜봐야겠군요. 내일이나. 그리고 모레. 또 얼마나 이제 신속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이냐를 좀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윤석열 피의자 탄핵 심판 다음 재판이 1월 3일. 그렇죠? 네. 예. 지금 뭐 신속한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헌법재판소만 신속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하게 되는 헌법재판소가 오늘 그 심판정의 첫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이 종로구의 이제 헌재 소심판정에서 준비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런데 직전에 선임이 됐었던 이제 윤석열 피의자 측의 이제 대리인단 같은 경우는 오늘 계속해서 확인하지 못했다. 답변서로 나중에 제출하겠다. 이런 식의 말들을 반복하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뭐 이제 일단 탄핵소추 의결서를 토대로 쟁점을 정리를 하려고 재판부가 이제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 도중에 죄송하지만 저희는 내용 확인이 안 된 상태다라고 하면서 이제 끼어든다든지 그러면서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왔다. 국무회의 진행 여부라든지 뭐 비상계엄 사실관계 탄핵 사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확인을 못했다라고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서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이런 태도로 일관을 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계속 대리인 선임 자체를 미루다가 준비기를 시작하기 딱 5시간을 앞두고
헌재에다가 소송 위임장을 제출했고요. 예. 그리고 심판 시작하기 직전 오후 2시 직전에 간신히 맞춰서 도착을 하고 예. 이런 식의 이제 행태를 보였습니다. 어쨌든 기일 자체를 연기를 하자라는 연기 신청도 오전에 내놨는데 헌재에서는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헌재는 좀 서두르는 것 같은.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준비 기일이라는 거는 애초에 변론을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게 기일인 것이고 예. 오늘 주장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주장을 뭐 제출한다든지 부과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예. 이제 명확하게 좀 정리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배진환 정영식 재판관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배진환 변호사 그 대리인 쪽에서 형사 재판과 형사 사건과 탄핵 심판을 같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지 않는다라고 예. 주장을 하면서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건들을 중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제일 먼저 심리하는 근거가 따로 있느냐라고 예. 물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영식 주심 재판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대통령 탄핵 사건이 그 어떤 사건보다도 중요하다. 예. 가장 시급하고 빨리 처리해야 될 사건부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재판관 회의에서 이렇게 결정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헌재의 여러 가지 발언들을 보면 신속함과 빨리 이 어떤 과정을 진행시키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읽혀집니다. 보면. 네, 그렇습니다. 예, 뭐 다행스러운 오늘은 일인데요. 어떤 재판관을 가리지 않고 이제 그런 의지는 예. 좀 엿보이는 대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을 한 번 더 갖기로 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일주일 뒤로 잡혔는데 내년 1월 3일에 진행이 되고요. 이번에는 이제 빈손으로 나왔던 윤석열 측의 이제 측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답변을 일단 다음 기일로 밀어놓은 예. 상태인데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심판 지연하려는 게 아니고 예. 정리의 시간이 필요하다. 저희 입장을 좀 고려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미선 재판관 같은 경우는 이보다 더 미룰 수 없다라는 입장을 예.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